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디바 스타마스터 신정임 인사드립니다. 내려가라는 박수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부산을 처음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 공부 잘하게 보이나요? 에휴,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서 내 꿈은 샷다맨이 되는 거야. 아침에 문 열어주고 저녁에 닫아줄 테니까 당신은 치과 의사가 돼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사실은 저한테 그냥 공부를 시켜준다 하면 제가 미안할까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밥 먹는 시간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400점 만점에 384점을 맞았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사는 못됐어요. 그때 제가 수능에서 수학을 만점을 맞는 바람에 과외 선생님이 돼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오고, 그때서부터 고3과 재수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던 수학 과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가르치던 아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문대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가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선생님 꽤 유능한 선생님인가 보다라고 과외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정말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저녁에 저희 식구들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차에서 김밥 먹고 사발면을 먹고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받은 수입은 약 8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네, 800만 원 그까이 것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런데 수입도 괜찮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즈음에 애터미가 저에게 날아왔어요. 제품을 써봤는데 제품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제품은 이 제품을 사서 쓸게요. 제가 쓰던 것보다 5분의 1, 10분의 1 가격이고 제품이 너무 좋은데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제 가슴을 1년을 치고 다녔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라고. 그런데 좋다라고 하니까 계속 저를 만나러 오시면서 아까 잡사봐 하는 거 있잖아요. 먹어봐. 또 이런 세미나장에 가보자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길래 나중에는 제가 도망 다녔어요. 앞으로 세미나장 가자고 하면 저 이 제품도 안 쓸 거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알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래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세미나장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느껴버렸어요. 진짜 내가 나쁘게만 바라봤던, 그렇게 싫어했던 다단계 중에서도 착하고 정말 예쁜 다단계가 있구나. 이걸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겠네. 이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나만 손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서부터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했고요. 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만족할 정도의 아직 완벽한 성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할 때 그다음에 여기가 목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는 다 잡으셨으리라고 봐요. 나는 조금만 3년에 1,000만 원만 벌을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5년 동안 해서 5천만 원 정도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본인만의 목표가 있겠지만 이 목표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네, 직선으로 가는 길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들으실 준비 되어 계시나요? 첫 번째는 정말로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없더라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단계를 싫어했던 이유가 제 남동생이 대학교 등록금으로 좌석료를 샀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은 정말 다단계를 싫어하면서 저희 친정 엄마가 제가 일한 지 5년 만에 겨우 이제 회원가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했던 저였는데 계속 제 스폰서 되시는 조만순 본부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 제발 애터미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면 알았대요. 그러더니 고개 돌리고 나서 또 애터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터미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그 먼 데서 평택이라는 곳에서 조그만 동네인 퇴계원까지 차도 없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번은 만나주다가 나중에는 도망 다녔어요. 그래도 일주일마다 저를 못 만날지라도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일을 안 할 거지만 저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래 한 번은 들어보고 나서 못한다고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세미나에 갔다가요 정말 많은 것을 알아버려서 그때서부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터미 사업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 번 갔다가 말 안 들으면 또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말 안 들으면 에이 너는 빠꾸. 제가 일본어도 잘하죠? 네, 이렇게 하면서 그분한테 또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쓸 때까지 그냥 계속 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쓰든 말든 그거 누구 마음이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쓰시면 좋다고 하면 또 이런 세미나장에 가보자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네. 지금 대답해 주신 한 3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 만나기 힘든데 쓸 때까지, 올 때까지 계속 끈기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얼굴 보니까 어떻게 애터미 사업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잘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밤에는 내일은 이분 만나러 가야지, 시간은 몇 시, 전화번호는 뭐, 또 누구 만나러 가야지, 시간은 몇 시, 전화번호는 뭐 이렇게 적어 놓고요 밤에 혼자 기와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이 되면 에휴 다음에 가야지 라고 하면서 안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한다라고는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감히 생각처럼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에서 꼭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치과 의사가 못 됐기 때문에 돈은 벌지만 뭔가 하나 성공하고 싶고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성공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미나장에 가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면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가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빠지고 갈게요 라고 갔는데요, 세미나를 들으러 가면 박한길 회장님이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돈을 벌게 만들어줬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딴 놈의 자존심 개나 줘버리라고, 아무 필요도 없다고, 성공하면 자존심 지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좀 따라해봐 라고 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에휴 그렇게 말해서 도와주겠어요? 네, 정말 간절하게 정말 성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 세미나에 또 많은 비전을 받고요. 그렇게 말 못하던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나 좀 정말 성공하고 싶으니까 나 좀 도와줘 라고 나도 모르게 세미나에 가니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이런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알리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 제품보다 좀 덜 좋고 훨씬 비싼 걸 쓰고 있는데 알려주면 그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고, 혹시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처리를 해준다는데 말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인맥은 없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고 원가에 싸게 써보세요 이렇게 알리고 다니는데 요만큼쯤 회원가입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니네 거 선크림 써봤는데 굉장히 가볍고 좋더라. 백탁 현상도 안 일어나고 나 이거 되게 괜찮게 생각해.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하나만 더 줘봐. 저처럼 잘 못 파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재구매가 들어왔어요. 그날은 제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나서 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한 5명쯤 됐을 때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내가 언니 밑에 사람을 이렇게 5명이나 가입을 시켜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고마워. 또 여기는 대답하실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네가 달든가 말든가? 네. 그런데 이분은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네 맘대로 개나 소나 다 달아놨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은 나를 기준으로 1대, 2대, 3대까지만 그런 인정을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에 있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은 100% 나한테 다 주는데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100%는 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까지는 진짜 똘똘한 자기가 생각하는 대바리를 달아놔야 되는데 저 혼자 개나 소나 다 달아놨다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내가 달든 누가 달든 1000번째 사람이 물건을 사더라도 그게 다 나한테 올라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씩 웃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좀 많이 좀 달아놔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무한단계라는 느낌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또한 무한누적이라는 개념 알고 계시나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이 2월 3일이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이만큼을 샀는데 요거 가지고는 아직 수당받을 정도가 안 됩니다. 내가 사든 내 파트너가 사든 간에 물건을 샀는데 아직 수당받을 정도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이만큼의 물건을 사셔야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건가요? 아닌가요? 혹시 필요한 게 있어서 살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게 없으면 달달 말아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다 보면 베란다에 물건이 쌓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저도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 달이 지나가고 다음 달 3월 달 초가 되면 내가 사놨던 거 아니면 내 파트너가 사놨던 이거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는 다음 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애텀이라는 데는 2월 3일 날 누가 샀던 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말까지 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다음 달에 꼭 살 거 있을까요? 네, 있으면 애용자고 없어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4월 달에 있어서 샀더니 요게 안 날아가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될 때까지, 수당 맞을 때까지. 이러면서 제가 세미나에서 이런 거를 배워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쓸 이유 없겠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입비 뭔가 한꺼번에 사라는 거 없고 달달이 사라는 거 없고 다 인정을 해주고 그 수당 받을 때까지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안 쓸 이유 없겠네 라고 하시면서 쓰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또 세미나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애터미 사업 하시면서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왜 이제 왔어? 진작 좀 오지. 내가 너한테 물건 팔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옆집 아줌마 회원가입도 내가 시켜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그딴 거 왜 하냐고? 나보다 공부도 잘했던 네가 그걸 왜 하냐고? 네, 다들 아마 왜 어쩌다가 다단계까지 하냐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세미나를 들어보고 이거 안 하면 손해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남편에게 그날 자기야 나 애터미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1년 6개월 정도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들게 애터미 사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횟집을 하고 있었고요. 횟집에는 칼이 5-6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남편이 회칼 갈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 회를 떠버린다고. 남 죽게 생겼는데 웃으시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우,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앞으로는 신랑이 도마에 그냥 누우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제가 우리 아는 사람들, 또 우리가 피해를 볼까봐,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남들은 세미나 한 번 가고 안 가던데 너만 왜 그렇게 맨날 주야장창 가느냐라고 하면서요, 세미나 가는 내내 1년 6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싸웠어요. 저 대단하죠? 네.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수당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차비로 쓰든지 물건을 재구매하든지, 그렇죠? 전 수당 나오면 핸드폰 요금 냈습니다. 네, 날라간 냄비 뚜껑, 소뚜껑, 핸드폰 값만 해도 제 수당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맨 앞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때는 오는 순서대로 표를 나눠줬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듣고 나면 신랑한테 전화가 20통, 30통 와 있습니다. 못 받을 걸 뻔히 알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못 받아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우리 집에 예약 있으니까 빨리 오래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들리고 갔더니 예약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00만 원씩 받다가 미쳤네, 월급으로 7만 5천 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겨서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에 갔더니 박한길이라는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간경화 말기까지 갔었는데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너무 힘든 마음을 이끌고 지나가는데 어느 담벼락에 장미가 정말 예쁘게 피어 있더래요. 그 6월의 장미를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저 장미를 못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들들은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 소중한 그 어머님을 놔두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그런 얘기를 앉아서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까봐 차마 누군가가 볼까봐 눈물을 닥지를 못했습니다. 하염없이 앉아서 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힘든 분도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성공자의 길에 가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마음을 반드시 힐링 받아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네, 세미나장입니다. 이성현 박사님이 매번 말씀하십니다. 정말 괜찮은 십승지지라는 곳이 있는데 좋은 기가 모이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가 모이는 장소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냐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밖에서 누구한테 천대를 받고 다단계 한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미나장에 오면 스폰서, 파트너, 형제라인들이 서로 위로합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걸 거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세미나장에서 제가 힐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 많이 당하시죠? 그래도 힘내시고 여기 오셔서 정말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하셔서 또 나가시고 또 나가시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미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네. 세 번째는 세미나에 오면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 혼자 열심히 알리고 다니면 소비자 구축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내 밑에 사업자 아무도 없더라도 나 혼자 오토 판매사 될 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내 밑에 사업자가 있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네, 내 밑에 사업자는 내가 만든다? 아니면 이 세미나장에서 회장님이 만들어주신다? 네, 아주 대답들은 잘하셔요. 네, 그런데 본인도 안 오기도 하고 이러더라 이거예요.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일을 하다 보면 사업자가 한두 명씩 늘어나고 사업이 조금씩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점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상한선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한선에 가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먼저 일을 하든 아무리 능력이 있던 간에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더 이상의 수입은 안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 어떤가요? 작으세요?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야, 나는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가 봐. 웃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상한선에 가는데 이 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일을 하면 돈이 나오고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평생 나오는 연금성 소득이라는 겁니다. 연금성. 연금이 뭔가요? 일을 안 해도 달달이 따박따박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이게 상속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의 수입하고 저희 애터미 수입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선생님이었다고요? 네, 잘 아시네. 수학 선생님은 뭘 잘해야 될까요? 계산은 산수 선생님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은 증명을 잘해야 됩니다. 증명. 이 돈이 진짜 연금성 소득인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자, 같이 동참해 주실 건가요? 네, if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나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치약 칫솔을 쓰고 애터미 제품 엄청 좋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이건 강제 조항 아닙니다. 자,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 파트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약을 칫솔을 쓰실 때 신정임이라는 사람 돈 벌어주려고 쓰시는 분만 계속 들고 계시고 나머지는 내리세요. 야, 그래도 한 분쯤은 계실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래요. 네, 그런데요, 저는 지금 리더스 클럽에 있고요. 저도 부지런히 알리고 다니고 제 파트너들도 부지런히 알리고 다니고 새로운 상품이 늘어나면 제 월급이 올라갈까요? 네. 3천만 원 될 때 있을까요? 4천만 원 되고 5천만 원 될 때 있겠죠. 5천만 원 되면 저는 조금 쉴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좀 쉬어라. 괜찮죠? 그럼 아까 질문 받으신 분들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 신정임이 5천만 원 받는다고 논대요. 자기 스폰서가. 그러면 꼴배기 싫어서 치약 칫솔 안 쓰실 분들만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안 계시네? 그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마다 있어요? 어머,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쓰실 때마다 그 소개비가 저한테 들어와서 가만히 놀고 있어도 이게 연금성 소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제가 5천만 원 받으니까 싫은가 봐요. 그 돈을 저만 받을까요? 앉아있는 나도 받을까요? 네, 사람은 말 안 되는 대로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 거고요. 네. 말씀 안 하셨던 분들은 어쩔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드릴까요? 그 돈을 저만 받을까요? 앉아있는 나도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분명히 생각하는 대로 받는데 확실하게 연금성 소득이라는 거 증명되셨죠? 네, 이렇게 조직이 점점 커져가면 여러분도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밥하다 보면 쌀 씻어서 밥통에 넣어놓고 코드 꽂습니다. 그 다음에 5분 뒤에 코드를 빼요. 다시 코드를 꼽습니다. 한 3분 뒤에 심심해서 뺍니다. 또 꽂아요. 밥 잘 되겠죠? 밥은 안 되는 줄 아시네? 이 세미나장에서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코에 꽂지 말고 세미나장에 꽂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부산 분들은 참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박수 엄청 잘 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세미나에 있다 보면 내가 변하고 정말로 힐링받고 내 조직이 커지는 일이라면 이 세미나장에 안 와야 될 이유 없죠? 네, 좋습니다. 이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파트너가 한 명이 나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파트너를 모시고 세미나장에 오는데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옵니다. 야, 그 사람 배고프겠다. 밥 먹고 가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사실은 마음은 정말 따뜻한데 제가 애터미 사업하는 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저한테 못되게 굴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 다 먹고 그분 집에 가는데 그분만 따로 부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정임이 하는 거 그거 다단계예요. 돈 하나도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그날처럼 남편이 미웠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쁘게도 그분이 안 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스폰서를 복제를 했는지 인맥도 없고 파는 것도 못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아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못하는데 저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와서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한 게요. 둘이 1년을 넘게 16명 있는 교실에서 둘이 운동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요거 아시죠? 뭘까요? 벨리 댄스. 근데 둘이 한 거라고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말로 안 하고 요것만 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둘 다 서로 인맥을 다 파고 나니까 재구매 일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잖아요. 저는요, 스폰서라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폰서라고 느끼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자, 내 파트너들이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그분을 끝까지 잘 도와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내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나를 모시고 온 스폰서 감사하죠? 네, 그러면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런 거 하셔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딱 한 가지 스폰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공.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성공하실 거죠? 지금 이 중에 분명히 스폰서한테 안 감사한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스폰서 꼴보기 싫어서 성공 안 하실 건 아니죠? 네, 다들 성공만 하시면 진짜로 이 애터미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깎여야 되고 내가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가 커져야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이 파트너가 나왔는데 어쩜 그리도 둘 다 못하는지 쑥맥들인지, 제가 스폰서잖아요. 이랬어요. 우리 동네를 다니면서 애터미를 전달을 해보자. 둘이 잔뜩 들고요, 추운 겨울에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콧물이 질질 나오는데 가게 문을 제가 스폰서라는 이유로 먼저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희한테요, 불 한 번 째라고 했던 분들은요 정말 너무 좋은 분들처럼 느껴졌고요, 커피 한 잔 타주는 분들은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저희를 안 반겼습니다. 정말 일도 잘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런데 이분하고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둘의 사이가 정말 많이 끈끈해졌어요. 우리가 서로 알던 것보다 이 사람이 훨씬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서로 알아서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서로를 믿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괜찮은 사이가 돼버렸고요. 한 번은 가게 문을 오후 4시에 열고, 그날도 제가 스폰서라는 이유로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시에 들어갔는데 개시도 안 했는데 재수없게 왔네? 저한테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애터미 사업하면서 그날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건 몰라서 그렇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파트너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자의 과거가 진짜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 성공이 빛난다고 하더라. 우리 진짜로 성공해서 이 단상에서 그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 역시도 그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딸랑 파트너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그만두면 저분은 어쩌지? 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만들어지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집안에 물건 싸놓는 거 아니고 달달이 뭘 시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의 생각이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변합니다. 그러면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러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도 파트너 모시고 온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가요? 그분이 잘 듣고 애터미를 제발 잘 알아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저도 그랬어요. 그날 역시 저희 남편 맨 앞에 앉았고요. 전 자리가 없어서 뒤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나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그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다 듣고 올라가는 길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하고 있더라고요. 차마 저는 못 물어봤는데 다른 분이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반대한 남자 자존심에 좋아요 소리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더 들어봐야지. 네. 그 다음 주에 진짜 한 번 더 들었는데요. 올라오는 길에 아는 후배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내가 가게 넘길 거니까 작자만 있으면 연락하라고. 사실은 저희 회장님이 정말로 본인 돈 벌겠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돈 벌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세미나 2번 듣고 저분이라면 같이 일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누가 제가 같이 일하자고 안 했어요. 반대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랬더니 가게를 넘긴대요. 작자가 3일 만에 나타났는데요. 보증금 6천, 권리금 6천에 1억 2천을 주고 차린 횟집을 6천만 원에 넘기래. 권리금 포기하고 넘겼을까요? 네, 넘겼어요. 자, 저희가 만일에 1억 2천이라는 가까운 돈을 받으려고 그 가게를 가지고 있었으면 가게는 가게대로 안 됐을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까. 애터미 사업은 애터미 사업대로 안 됐을 겁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저희는 돈으로 대가집을 했어요. 주위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버는 분들 많으신가요? 네? 많아요? 아, 여기 스폰서들 많으시다고요? 여기도? 아, 그냥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 말고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그 돈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꼭 껴안고 있으면서 1,000만 원이란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때 도둑놈 심보인 것 같아요. 맞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귀중한 거 하나는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회장님은 시간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1,000만 원 이상을 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연금성 소득인데 시간 투자 못할 이유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뭔가 하나는 대가 지불할 마음의 준비 되어 계시나요? 네, 그겁니다. 그거.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남편이랑 너무 좋은 관계에 있고, 제가 800만 원씩 받을 때는 저희 부모님에게 지금 명절이 가까워오죠. 간혹 명절 때, 생신 때 그냥 용돈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작은 생활비지만 드립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50만 원 상당어치를 드립니다. 애터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200만 원씩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 되고 싶으시죠? 네. 네,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한테만 드려요. 시댁 부모님은 안 드리는 이유가요, 저희 조만순 본부장님이 제 스폰서인데 저희 형님이세요. 그분이 시댁을 책임지거든.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은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서부터 애쓰셨는데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그런데 보통 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네 회사의 오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저한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지. 그런데 제가 5년 정도 일했을 때 느낀 것만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비자로 있을 때 치약이 나왔어요. 그런데 180g짜리 치약이 나왔습니다. 보통 슈퍼에서는 130, 150g 정도 돼요. 이것만 해도 팔뚝만하게 큰데 제가 예전에 제일 첫 번째 했던 직업이 치과 기공사예요. 그래서 치약하고 칫솔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요. 연마제가 굵으면 치아의 상아질과 범람질이 다 벗겨져서 빨리 치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거는 연마제도 미세할 뿐더러 거기에 천연 항생제라는 프로폴리스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입속 안의 세균은 변기통 세균의 10배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치약은 세균을 닦는 것이 아니라 세균을 확 죽여버리는 치약이에요. 이렇게 큰 치약을 시간이 지나니까 200g으로 늘려주시네. 가격 올렸을까요? 안 올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만 해도 커서 재구매가 빨리빨리 안 일어나는데 200g으로 늘려주면 나 돈 빨리 못 버는데, 이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회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업은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1등 안 하면 망합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싸고 좋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제가 지금 싸게 만드는 일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매일매일 여성분들이 쓰는 폼클렌징, 딥클렌징, 처음에는 120ml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거를 150ml로 늘려주셨어요. 가격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네, 무조건 답은 안 올리고입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이 뭐더라? 이런 이름 있죠? 참 이름 멋있죠? 네, 생얼맨이라고 하는 남성용 화장품. 그게요, 정말 좋은 성분과 기술로 해서 케이스도 멋지게 바뀌면서 애터미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용량까지도 늘렸어요. 가격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갑자기 화나셨어요? 네, 제가 선생님 하던 버릇이 있어서 대답을 안 하면 못 알아들었나 보다, 그리고 진도를 못 나가요. 가격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네, 당연하게 안 올리고. 네 번째, 그렇게 좋다는 해모임 54포짜리가 2014년 1월 24일 날 60%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주 원료가 되는 당기 천궁 백작약값이 3배에서 8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올렸다 안 올렸다? 안 올렸다라는 겁니다. 또 몇 달 전에 석세스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ml인 아이크림을 내가 영양크림 병에 넣어줄게요 라고 50ml짜리에다가, 멋지죠? 135ml인 토너를 몇 ml로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150ml로. 여러분, 사기업 오너가 제품 용량을 늘리면서 가격 안 올려주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몇 달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이 과자로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을 건넜대요. 왜 그랬을까요? 가자는 요만큼 들어있고 질소만 이만큼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시위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데 저희 오너는요, 제품 용량을 이만큼이나 늘려주신대요. 이런 사기업 오너라면 믿을만 하시냐는 거죠. 믿을만 하십니까? 네. 이분은 경영 목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고객을 성공을 시켜주겠대요. 저 애터미 직원일까요? 고객일까요? 직원분들한테도 잘하지만요, 저를 성공시켜주겠다는 그 믿음 그대로 따라왔더니 제가 지금 성공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위치에 오실 수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회사 괜찮고 제품 괜찮고 오너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못 법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아주 그냥 대답들은 참 잘하셔. 본인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 잘하세요. 잘하겠다고 합니다. 예, 애터미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학벌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인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네? 열정? 제품?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답 알고 싶으신가요? 알려드릴게요. 저 좀 잘 봐주세요. 정답은 요겁니다. 네, 저희만의 용어가 있어요. 박한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댕이 가지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조댕이가 없어서 죽어도 못 알리겠다 하시는 분. 아주 식사는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진짜 내가 써봤는데 싸고 좋다라고 하면 못 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까지 시켜준다라고 하는데 그 싸고 좋은 거 알려주면 내 식구, 내 아이, 내 부모가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알려주실 건가요?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맞죠?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열심히 해서 기적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시는 분들, 아이고 잘났어요.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데 뭘 손을 들어.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랬죠? 네. 성공 못하면 기적이래요. 네. 제가 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정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애터미를 전달하셨던 분 이름은 저희 형님이신 조만순 본부장님이십니다. 조만순 스타마스터님. 네, 이분에게 애터미를 전달하셨던 분 이름은 조칠순 스타마스터님. 네, 웃으시네요. 뭐 때문에 웃으시나요? 네, 뭔가 냄새가 나지요. 두 분의 관계는 자매지간. 이렇게 둘이의 관계는 무슨 사이냐면 동서지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하고 이분 사이에 회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남의 일이라서 신경 안 쓰겠다? 네. 이분하고 이분 사이에 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분 바로 밑에 이분이고요. 이분하고 저 사이에도 아무도 없어요. 이분 바로 밑에 접니다. 세 명의 아줌마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요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나오는데 2013년도 거는 아직 안 2014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3년도 게 나왔는데 저는 1억이 넘었어요. 이분은 2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3억이 넘었습니다. 세 명의 아줌마가 일을 시작을 해서 달달이 세 명이 다 1,000만 원 이상 번다라고 하면 성공한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성공률 몇 프로인가요? 뭐라고요? 100%. 네, 성공률 100%. 요 앞에 있는 금방에 가보세요. 순금도 100%라고 안 해. 99점? 아시네. 순금의 순도보다 성공률이 더 높다고요. 성공 못하면 기적인 건 맞아요. 이분들보다 못나서 나는 애터미 사업 못하겠다 하시는 분. 아, 이분들이 누군지 몰라서? 네, 이분은 50대 후반에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주부. 이분은 벽만 보고 통닭만 튀겼던 통닭집 아줌마. 튀긴 통닭을 저희 아주버님인 홍한표 본부장님이 배달을 하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우면 연락 옵니다. 아주버님 배달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병원에 있다고. 제가 가슴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성공해서 이 두 분 어디에도 통닭의 향취는 절대 안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저 역시도 그냥 수학만 알았던 선생님, 절더러 수학 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하라 그러면 조금 자신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떨립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아줌마들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못할 이유 하나도 없고요. 저한테는 2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아, 예. 여기 부산 분들은 역시 좋으시네. 그렇죠. 반응이 그렇게 나와야죠. 네.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애터미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네, 고맙습니다. 어떤 부모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라면 이 아이한테 시킬까요? 어떤 부모도 자기 아이한테는 나쁜 거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한테 인맥이 있을까요? 엄마, 큰엄마가 애터미를 해서 친척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애터미를 해서 엄마 친구, 아빠 친구도 없습니다. 이 아이한테 오직 있는 인맥이라고는 22살짜리 지 친구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애터미라는 거 하는데 치약도 좋고 칫솔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그랬더니 야야야, 그런 거 내가 안 사. 우리 엄마가 사.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들을 공략을 해봐라.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인사하고 말씀드려라 라고 했더니 그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는 어쩌다가 어린 것이 벌써 다단계를 하게 됐냐고. 걔 만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성공 못한다면 제가 이 아이에게 애터미를 시켰을까요? 인맥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애터미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난 못 팔아 하시는 분들도요, 여기만 앉아 있으면 내가 변화하게 돼요. 단 핸드폰 가지고 노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로 내가 바뀔 수 있는 장소, 인맥 없어도 되고 못 팔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성공 못하면 기적인 거 맞나요? 못할 이유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애터미는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늦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약 50명 50명 아니다. 제가 회원가입을 저는 별로 못했어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딴 센터에 가서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2명이요. 나를 뭘로 보고 그거보단 좀 더 했어요. 5년 내내 했는데도 약 80명 정도 했습니다. 이거 많이 한 건가요? 별로 못한 거예요. 자랑 삼아 얘기할 것도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못한 건데요. 지금은 제 회원이 몇만 명이 됐는지 저도 몰라요. 이 80명 중에는 한 번 쓰고 안 쓴 사람도 있고 아예 제품도 안 써본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써보고 싸고 좋기 때문에 소개도 나오고 자기네들도 계속 써서 몇만 명이 됐는데요. 제 거 하위 매출 내역을 쳐다보면 김, 이, 박, 조, 정 한국 사람들 이름만 쫙 있고요. 알지도 읽을지도 모르는 영어 간혹가다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를 약 70억을 치면 곱하기 130배를 해야 70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요, 애터미는 전 세계로 나갈 거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영어가 129명이 있어야 되고 한국 사람 1명 있을 때 그때 늦은 겁니다. 본인 하위 매출 내역에 외국 사람 엄청 많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알리기만 하면 여러분도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애터미가 45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 한 달에. 그래서 작년에 5,2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장님, 몽상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분이 진짜로 겸손하게 잡아서 나는 100조의 매출을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시장의 1년의 매출액은 약 4조 정도 됩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랑 경쟁할 거라면 100조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저희는 어디랑 경쟁한다고요? 네, 할인마트랑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겸손하게 잡아서 100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애터미 리더스 클럽에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까지 약 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200억이 100조가 되려면 곱하기 200배 정도로 해야 됩니다. 사람도 곱하기 200배를 하면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6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네, 10,000명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석세스 세미나에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사업자라고 느낍니다. 저번 달에 10,000명 정도 오셨고요. 그 중에 30-40% 정도는 신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달에 안 온 분들까지 해서 10,000명이라고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한 분들이 이 리더스 클럽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늦은 건가요? 본인들이 될 수 있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를 때는 그냥 드시면 돼요. 예, 그냥 드시면 돼요. 예, 드는 대로 되는 겁니다. 예, 좋아요. 분명히 나도 될 수 있고요. 돈은 어떻게 보냐면 회원가입해서 물건 쓰든지 제품이 너무 좋아서 재구매가 일어나든지 새로운 상품이 런칭이 되면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터미의 물건은 8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태어난 아이서부터 내일 모레 돌아가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써야 되는 생필품이 애터미에서 나올 겁니다.
써야 되는 모든 게 나온다고 하면 나 쓰고 2명, 3명만 써도 오토 판매사가 되는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지금은 물건이 작아서 그때 할 텨.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접으세요. 지금이 애터미 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지금 해두시면 시간이 가면 정말 내 남편이 돈 못 벌어 왔을 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놓는 현명한 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내 남편은 100살 때까지 돈 벌어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N 미래보고서라는 책을 보면 앞으로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경제고 뭐고 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이 10년 만에 내지는 5년 만에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맨 앞에 앉으신 다른 센터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지금도 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필이면 재수없게 내 남편의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요즘에는요, 재수없으면 130살까지 산대요. 90살 때 뭐 하실 겁니까? 1번 박수 죽고 있을 거다. 2번 애터미로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균형 잡힌 삶을 살 거다. 몇 번이요? 2번. 네, 그 중에 1번이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기회는 몇 번은 온다.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잘났어. 3번, 4번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 기회가 저 기회예요 이렇게 오나요? 네,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게 살며시 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게 기회였는데 그걸 잡을 걸 이러실 겁니다. 지금 애터미라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찬스, 더 베스트 찬스,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이 될 애터미가 여러분 앞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번 해볼까요? 카이로스가 앞머리를 풀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확! 아유, 제가 이렇게 한 시간을 떠들었는데도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걸 하시면 그대로 여러분은 성공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앞머리를 풀어헤친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확! 네, 잡으셔서 모두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